음, 뭐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 자, 확률과 통계로 진입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단원이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를 셈하는 도구를 여러 가지 배운다고 했고, 너네들이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하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도구인 순열과 이제 조합, 뭐 거기다 하나 추가하자면 수형도라는 도구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수형도와 그 다음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에 관련된 얘기와 상식들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순열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 좀 나가게 될 거고, 아마 교과서 상에 나와 있는 지식과 조금 상이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원래 그런 편이기도 하고, 일단 내가 교과서에 있는 말이 잘 이해되진 않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방식과 약간 상이한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흔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혹시 교란순열 기억나시는 분? 교란순열, 완전순열. 기억나? 그게 어떤 느낌이었지? 자기 자신한테는 음. 작은 그렇지. 좀 작은 거랑 큰 거. 자, 예, 비슷하네. 이제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네 명의 사람으로 할게. 그러니까 네 명의 사람이 있고 각각 자기 것을 물건을 갖고 있는 거야. 얘의 물건은 스몰 A, 얘의 물건은 스몰 B, 얘의 물건은 스몰 C, 얘의 물건은 스몰 D.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를 갖다가 저 네 사람한테 무작위로 나눠줬을 때 아무도 자기 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지? 이제 완전 순열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하는 걸 무작위로 얘네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매칭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밑에다가 뭘 적냐면 이제 수형도 비슷한 걸 갖다 적잖아. 뭐 예를 들면 이제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쪽에 A 또는 B를 가져갈 수도 있고 C를 가져갈 수도 있고 D를 가져갈 수도 있지. 이게 분류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을 쭉쭉쭉 나가는데 얘가 A를 가져가면은 이제는 A는 끝났으니까 A는 못 가져가 무조건.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무조건. B, C, D 세 가지 올 수 있는 거 맞아? B가 오면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냐? 역시 세 가지가 올 수 있지. B 빼고. 여기도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도 세 가지가 올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대칭성이라고 했어. 과연 요 A를 갖다가 잡았을 때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랑 B를 갖다 잡았을 때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을 거라고 기대되지. 맞아. 그럼 대칭성을 갖다 가져갈 거니까 그때부터는 요놈 밑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총 네 가지가 들어올 거고 맞지? 총 네 가지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 뭔가 하나를 갖다 쓰게 되면은 여기도 무조건 몇 가지밖에 못 와. 세 가지밖에 못 온다는 거지. 그럼 세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쭉 나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맞아? 사건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전부 다 곱해주는 과정을 그지?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해가지고 이 가지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었어. 맞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무작위로 일단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가봤고 뭐 비슷한 예시로 하나를 더 해보자. 남자가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한 4명이 있대. 그래서 소개팅을 갖다 하기로 했던 거야. 소개팅. 그러니까 소개팅의 원칙인 이제 이런 거지.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치? 여자 1명에 남자 2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꿔가지고 대응시키기로 했냐면 여자를 4명. 여자 1, 여자 2, 여자 3, 여자 4.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매칭시킬 수 있는 결과들을 갖다가 다 밑에다 적는 거야. 똑같이. 그 여자 1과 매칭이 될 수 있는 남자가 총 몇 가지가 있어? 5명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남자 1이 매칭되는 경우, 남자 2가 매칭되는 경우, 남자 3이 매칭되는 경우, 점점점 해가지고 남자 5가 매칭되는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남자 1이 얘랑 매칭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여자 2랑 매칭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 남았겠어? 4명이 남았겠지. 그치? 그럼 이제 4개로 이렇게 뻗어 나갈 거고, 남자 2랑 매칭됐을 경우에도 몇 가지야? 4가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역시 대칭성이 확보가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 여자 1과 매칭될 수 있는 사람이 몇 개? 5, 그치? 개라고 하면 안 되고, 그치? 명이라고 해야 되겠지? 5명. 그 다음에 여자 2랑 매칭될 수 있는 사람이 4명 이렇게 줄 거고, 여기는
3명 줄 거고 여기는 2명 줄 거란 말이지. 사건이 완성될 때까지는 전부 다 곱하는 과정이니까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계산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약간 저 문제랑 이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같은 얘기지. 사실 사물만 바뀌었고 사람만 바뀐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거를 조금 더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이런 거야. 4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갖다 구하래. 너네들도 아마 요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321 4, 3, 2, 1 맞아? 그걸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해? 4팩 이렇게 얘기하지. 좀 약간 간지나게 4팩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4팩이지. 맞아? 여기도 어떤 매칭의 관계로 4, 3, 2, 1을 갖다 곱한 거라면 어쨌든 매칭의 관계를 갖다가 가졌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왜 여기는 대상이 4명의 사람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매칭하는 대상을 뭘로 잡아야 되냐? 자리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리. 분명 일렬로 배열한다는 거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리랑 매칭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그 다음 세 번째 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리.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 밑에다가 이제 사람을 갖다가 A가 왔을 때, 여기 B가 왔을 때, C가 왔을 때, D가 왔을 때 이렇게 잡을 거고, 뭐 당연히 이제 대칭성 확보가 되는 구조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여기는 얘네들과 마찬가지 구조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4명이 될 거고, 이 자리에는 3명이 될 거고, 2명이 될 거고, 1명이 될 거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굉장히 이거 3개 말고도 엄청나게 다양한 예시들이 나오겠지. 그 예시들의 모든 공통점, 이 3개의 공통점이 뭐야? 이 3가지 예시의 공통점. 이걸 찾아내면은 순열은 끝나. 이 3가지 예시에서 나오는 공통점. 경우의 수를 구해요. 너무 포괄적이지 않니? 순서를 생각하는 순서가 고려가 돼요. 그 순서라고 하는 게 뭐죠, 도대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밑에 남자 1이 왔을 때 얘 밑에 남자 1이 왔을 때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매칭을 두 집단에 매칭을 시키는데 두 집단을 매칭시키는데 여기서는 사람과 핸드폰을 매칭시키는 거지. 사람 집단, 핸드폰 집단을 매칭시키고 이쪽에서는 남자 집단, 여자 집단을 매칭시키는 거고 이쪽에서는 자리 집단과 사람 집단을 매칭시키는 거야. 일단 서로 다른 애들하고 서로 다른 애들을 매칭시키는 작업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A한테 핸드폰을 주는데 스몰 A랑 스몰 B 2개를 동시에 줄 수 없어. 무조건 핸드폰을 몇 개만 줘야 돼? 한 개만 줘야 돼. 맞니? 핸드폰은 한 개만 줘야 돼. 여기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남자 2명이 동시에 매칭시킬 수 없어. 그치? 남자 하나에는 여자가 한 명만 매칭이 돼야 돼.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자리 하나에는 A, B가 동시에 올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 하나에는 하나만 매칭된다 라는 규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를 짧게 5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하나에는 하나만 매칭돼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서로 다른 집단끼리 1대1 대응 시키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 너네들이 문제를 보았을 때 저 문장에다가 부합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순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만 이제 제한 조건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또 분류라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매번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문항들은 다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근차근히 한번 적어 나가 보면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시키면서 다른 예시들을 좀 볼 거고 계산한 법들을 얘기를 해볼 거야.
네 명? 세 명이라고 하자. 자,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걸 이제 방금 전에 예시를 통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건데, 그러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해? 3개. 3개가 필요하겠지. 3명 세울 건데 자리가 4개 필요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자리가 3개 필요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랑, 이제 세 번째 자리를 갖다가 마련을 할 거고, 뭐 밑에다가 이제 쭉 써보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5가지고, 그 다음 여기는 4가지고, 그 다음 여기는 3가지가 오지. 맞아? 전부 다 곱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숫자를 앞으로 기호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5명과 3개 자리야. 그치? 5명과 3개 자리야. 5명과 3개 자리를 1대1 매칭시키는 경우의 수를 앞으로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얘들을 5개와 3개를 매칭시킴. 이렇게 이제 적기로 한 거지. 맞아? 근데 우리는 항상, 봐봐. 이게 되게 웃긴 거야. 5개랑 3개를 매칭시킨다와 3개와 5개를 매칭시킨다는 사실 같은 얘기지. 어차피 1대1 매칭이면. 뭐, 이렇게 3개가 매칭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매칭돼. 똑같은 얘기인 거 아니야? 근데 다만, 매칭의 과정에서 큰 숫자를 우리는 항상 앞에다 쓰기로 합니다. 얘가 오케이? 앞에다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5P3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우리가 쓰기로 했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 기호를 가지고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제시했던 얘기가, 야, 5P3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빠르게 계산식으로 쓸 때는 5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며 숫자를 몇 개 나열한다? 3개 나열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다시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가며 3개를 나열해서 곱한다. 됨? 오케이, 매번 요거를 구하는데 요렇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6P4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은 6개와 4개를 매칭시키는 작업이지만, 그치? 숫자로 쓸 때는 6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야? 4개를 나열하면 되겠지. 맞아? 7P3 이렇게 이제 제시되면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몇 개? 3개 나열하면 될 건데, 이게 이제 방정식이나 어떤 부등식의 구조로 주어졌을 때에는 식을 쓰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이제 5P5 같은 경우에는 5부터 몇 가지 곱해? 1까지. 1까지 곱해야 되겠지.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걸 특별하게 뭐라 부른다고? 5팩이라고 부르는 거고. 맞아? 상식적으로 이제 이게 n팩 이렇게 나오면은, n팩이라고 하는 건 n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2일까지 그냥 다 곱한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됐음? npr 어떻게 써야 돼요? n 곱하기 n-1에서 n-, 어디까지야 정확히? r까지. n-? r 플러스 1까지.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점점에서 여기가 몇 개가 나열돼야 되는 거야? r개요. r개가 나열돼야 되지. r개 맞아? 네.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n으로부터 r개를 갖다가 나열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곱해진 숫자는 n에서 r을 갖다 뺀 다음에 1을 더한 것까지가 곱해진다고. 그럼 숫자를 갖다가 세보면은 n-0이라고 보면 되겠지. 0으로부터 r-1까지를 세는 거잖아. 맞아? 그럼 결국에 세면 딱 r개가 만들어질 건데, 이 식을 갖다가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자주 쓰는 식이 이런 식이야. n팩을 갖다가 얼마로 나눈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사실 같은 식이기도 한데 잘 봐. 봐봐. 5P3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런 식이래. 얘를 5팩을 2팩으로 나눴다. 이거 이해됨? 네. 어떻게 된 거지? 위에 있는 게 5, 4, 3, 2, 1이지. 그걸 뭘로 나눈 거야? 2, 1로 나눈 거니까 2, 1이 날아갈 거 아니야? 맞지?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되냐?
6팩을 갖다가 2팩으로 나눴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지. 그지? 얘는 7팩을 갖다가 얼마로 나눈 거야? 4팩으로 나눈 거야. 맥락 없이 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5명 중에 몇 명 세우고자 하는 거야? 3명을 세우고자 하는 거야. 그럼 몇 명이 필요가 없니? 2명이 필요가 없지. 그 2명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2명을 갖다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6명을 세워놓고 4명을 세워야 되니까 2명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지? 7명 중에 3명 세울 거니까 4명을 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지? 자, 그러면 N명 중에서 몇 명 세우려고 해? R명 세우려고 해. 몇 명 버리면 돼? N-R명 버리면 되겠지. 맞아? N명 다 세워놓고 N-R명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계산상으로 우리가 헷갈려 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하나. 이거는 사실 이제 내신 하실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상식으로 좀 알고 있자. NP형. NP형은 이제 0팩이 되고요. 0팩은 얼마로 알고 있어요? 1로 알고 계세요? 맞아요? 이거 왜 1인지 알아요? 뭐 증명하는 게 있죠. 있기는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아마 너네들한테 물어볼 일은 별로 없긴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일단 혹시나 뭐 궁금해가지고 NP형이 또는 0팩이 1인지 0인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냥 간단하게만 증명할게. NPN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N팩이죠? NPN이라고 하는 N팩인데 이거를 봐봐. 여기다가 좀 대입해 볼게. R이 얼마 있는 구조야? R이 N이지. 그러면 N팩을 뭘로 나누는 거냐면 N-N팩으로 나누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치? 이게 이제 N팩이 돼야 되니까 0팩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요? 알고 있으면 뭐 언젠간 도움되지 않겠니? 계산식을 갖다가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프린트에서 푸는 모든 얘기들은 이제 여기에 기인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되었니? 확률과 통계의 여러 가지 순열 쪽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조합 아니면 순열 문제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 되게 이상한 새로운 기호들이 나타날 것 같지만 그래도 쓰는 거의 50%가 넘는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순열 아니면 조합을 갖다 써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되게 잘하셔야 돼. 알겠어? 되게 잘하셔야 돼. 유형 2번에 있는 1036번 문제로 일단 가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 1036번?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들아.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니들이 찍어도 답은 내거든? 내가 저번에 얘기했어. 여기 있는 건 찍어도 답은 나와. 왠지 이럴 것 같아서 답 찍으면 그게 다 답 맞아. 알겠지? 의식적으로 니들이 뭘 썼는지 각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 지금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거 봐봐. A, B, C 3명의 학생이 분식집에 가서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 의 5가지 메뉴 중에서 각자 한 개씩을 주문하려고 한대. 각자 몇 개씩 주문한다고? 한 개씩 주문한대. 그러면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집단을 봐봐. A랑 B랑 뭐야? C라고 하는 사람 집단이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라고 하는 음식 집단이 있지. 이 사람들이 얘네들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각각 한 개씩만 선택한대. 그럼 결국 이 5개랑 3개랑 뭐 하는 거야? 한 개씩 매칭을 시키는 작업들을 갖다 하고 싶다라는 얘기겠지. 서로 다른 집단끼리 1대1 매칭시키는 작업이니까 얘는 순열 문제고 5개와 3개를 매칭하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기호로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5P3이야. 이렇게 쓰게 된다고. 됐습니까?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5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줄여나가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얼마냐? 60. 이게 정답이 되겠지. 됐음? 인지하시면서 우리가 쓸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요. 1040번 잠깐 볼게. 1040번. 요 하나만 그냥 볼게. 한 번 더 연습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40번. 편의점 음료수 진열장에 N개의 음료수 중 3개를 뽑아 진열장에 1열로. 1열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내가 매칭시키는 대상이 자리 대상이라고 했어. 자리 대상. 3개를 뽑아서 진열한다고 했으니까 자리는 몇 개가 필요하니? 3개가 필요하겠지.
자, 이 집단이랑 그 다음에 음료수 몇 개야? n개야. 근데 여기 앞에 좀 약간 문제를 갖다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음료수 모두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미 붙일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꽂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 방법의 수가 몇 가지래? 720개래. 일단 기호로 써보자. n개랑 몇 개를 매칭시키는 거냐면 3개를 매칭시키는 거니까 가장 큰 게 이제 n 이렇게 들어갈 거고 np3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720이 들어와야 되지. 맞아?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때는 n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줄여나가면서 3개 이렇게 들어가잖아. n 곱하기 n-1 곱하기 n-2 720이 돼야 될 거고요. 19, 8 곱하면 되지. 맞아? 그럼 n이 얼마가 돼? 10이 되겠네요. 됨? 이쪽에서 너네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걸 보면 애들이 3차 방정식 이러면서 이제 막 전개하고 지랄난단 말이야. 근데 3차 방정식을 푸는 단원이 아니야. 어차피 자연수해야. 그치? 맞아? 내려 꽂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런 문제들은. 알겠지? 이거 막 전개해가지고 또 얼마 집어넣어야지 빵 되는지 막 이런 거 찾으시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넥스트 넘어갈게요. 원래 순열 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포함 배제 원리 포함해가지고 막 몇 가지 성질이 더 있는데 일단 걔네들 전부 다 배제할게요. 우리는 지금 순열이 뭔지를 알아야지 확통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알겠죠?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가서 정수의 자릿수 개수를 갖다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좀 나오고 이건 필기를 좀 해두셔야 돼. 알겠지? 정수 자리 개수. 이거는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너네들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 일단 1044번 풀고 그 다음에 개념 얘기를 갖다 잠깐 할 건데 1044번에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든다. 자, 그럼 얘들은 뭐랑 뭐를 매칭하는 거니? 0, 1, 2, 3, 4라고 하는 5개의 숫자 집단하고 그 다음에 5까지야? sorry. 5까지고 그 다음에 4자리 정수라고 있으니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겠지. 괜찮아? 이 2개 집단을 매칭하는 거 알겠니? 매칭시키는 작업인데 4자리 정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1000의 자리 자리에는 뭐가 못 들어가? 0이 못 들어가. 그럼 일단은 뭐가 못 들어가는 게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순열이라는 기호를 못 쓰지. 그럼 원래대로 고배 법칙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얘는 대칭성 관계가 확보가 되는 구조일 거야. 이게 보여.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0 못 들어가니까 1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 5가 들어갔을 때 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 들어갔을 때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오겠지. 1이 들어갔을 때랑 2가 들어갔을 때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대칭성 확보가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숫자 몇 개? 5개가 들어갈 수 있고 뒤에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상관없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6개고. 잠깐만. 서로 다른 이네. sorry. 서로 다른 이네. 그러면 여기 하나 썼으니까 전체 숫자에서 여기 쓴 거 빼고 몇 개 들어가? 5개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 여기는 4개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3개가 들어가겠지. 끝날 때까지는 전부 다 곱해 주시고요. 곱해가지고 숫자 만들어주면 1044번이 완료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매번 이 0, 1, 2, 3, 4, 5라고 하는 것으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그냥 자연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올 거잖아. 그치? 혹시 내가 이 문제에서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거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만들 수 있는 4자리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니? 어떻게 하면 되니? 1의 자리를 그치. 4가지 자리를 갖다가 보는데 짝수 개수라고 한다면 너네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여기다 맞춰야 돼. 맞지? 왜냐면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은 전체 숫자가 짝수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얘처럼 이제 앞에서부터 분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분류를 갖다가 시작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뭐뭐뭐 있겠어? 0이랑 2랑 4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0을 집어넣고 여기를 셌을 때의 경우의 수랑 2를 갖다 집어넣고 여기를 셌을 때의 경우의 수가 대칭성 확보가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 알겠어? 왜 안 되지? 천의 자리에 0이 포함되냐? 그치. 천의 자리에 0이 빠지냐? 안 빠지냐. 그 차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여기다 0을 갖다가 썼을 땐 이쪽 세 자리에는 제한 조건이 없어져. 0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2가 들어간 경우에는 아직 0이 남아있어서, 그치? 천의 자리를 갖다가 고를 때 0을 못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치? 고려를 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대칭성 확보가 안 되니까 여기다 0을 썼을 때랑 얘네 둘을 썼을 때를 좀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이런 고려 사항들을 너네들이 계속 이제 찾아주셔야 되고,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좀 해볼게. 어차피 얘는 제한 사항이 없으니까 일단 한 번씩만 쓸 수 있대, 그치? 한 번씩만. 여기다 0 갖다 집어넣었으면 1, 2, 3, 4, 5, 5개가 남았으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5개겠지. 5개,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겠지. 맞아. 그 5개, 5개, 4개, 3개 이렇게 들어갈 거고, 2를 썼을 때에는 어때? 2를 썼을 때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얘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 여기 천의 자리에다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니? 4개가 되지 않니? 2 썼으면 1, 3, 4, 5, 4가지. 맞아? 4가지. 4가지, 그 다음 여기는 4가지지, 여전히. 0을 추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가지가 들어갈 거니까 4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맞아? 그리고 이제 4가 들어갔을 경우는 어때? 대칭성 확보가 되지. 2를 썼을 때랑 4를 썼을 때는 같은 경우지. 맞아? 이렇게 해서 완료된 것끼리는 전부 다 덧셈으로 연결을 하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짝수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홀수가 오는 경우도 똑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두 번째. 옛날에는 풀었을 거야. 내가 이제 숫자를 저 중에서 다 3개를 뽑을 거예요. 3개를 뽑아서 이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그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모든 자릿수 확인 못하는 자릿수. 오케이. 일단 저걸 알아야 돼요. 저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 구분하셔야 돼. 배수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배수 판정법은 지금은 뭐 내신에서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7의 배수 판정 빼고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2의 배수는 뭐 짝수 물어보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지?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까지. 3의 배수 판정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 배수 판정이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아둬야 돼. 이건 언제 판정하는 거냐면 배열을 보고 판정하는 거야. 알겠지? 배열을 보고 숫자가 쭉 배열되어 있는 걸 보고 이가 3의 배수인가 4의 배수인가를 판정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3의 배수 판정법이 어떻게 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돼. 괜찮? 괜찮? 쓸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쓰지 않을 거야. 배수 판정이라고 하는 건 네이버에 배수 판정법 쓰면 다 나와요. 알겠죠? 일단 지금은 상식만 물어볼게. 4의 배수 판정. 맨 뒤에 있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있는 숫자 있죠? 얘네 두 개가 4의 배수면 그 뒤 앞에 나온 숫자가 뭐든 상관없이 4의 배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썼어. 총 6자리 수지. 여기다 내가 0, 4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숫자가 4의 배수기 때문에 전체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돼요. 원리를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왜 그럴까? 4의 배수 중에 100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되나? 4의 배수 중에 뭐가 있다고? 100. 그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런 것들은 전부 다 4의 배수지. 거기다가 요 두 개의 숫자는 더한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이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 전체는 4의 배수가 돼.
5의 배수 판정은 쉽지. 끝에 있는 1의 자리 숫자가 뭐면 돼? 5 아니면 0 아니면 5면 돼. 그치? 0 아니면 5면 되고. 6의 배수 판정은 어떻게 돼요? 2의 배수 판정과 3의 배수 판정법을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면 돼요. 3의 배수 판정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갖다 다 더하면 되죠. 더해서 3의 배수면 돼요. and 플러스 짝수가 되려면은 뭐만 보면 돼? 1의 자리만 보면 되지. 즉, 뒤로 넘어가셔서 유형 4번으로 가시는데, 이제 배열에 관련된 얘기거든, 배열. 그 배열의 특수성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나와. 그냥 배열하라고 하면은 뭐 재미가 없잖아, 별로, 그치? 이제 특수한 것끼리 이웃하도록 배열해라. 뭐 이런 얘기가 일단 하나가 있을 거고, 이웃하게 배열해라 말고 또 뭐가 있겠냐?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그리고 이제 교대로 배열. 이런 게 있는데, 교대로 배열은 애들이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 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이랑 교대로 배열이 되게 다른데, 이게 비슷하다고 느껴지나 봐. 물론 뭐 교대로 배열한다고 예를 들어 남자 5명하고 여자 5명이 있는데, 교대로 배열한다는 건 남녀, 남녀, 남녀 이렇게 배열하거나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배열한다는 뜻 아니겠어? 근데 이제 남자 3명, 뭐 여자 2명이 있는데 여자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 교대로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지. 맞아? 물론 뭐 남녀, 남녀 이렇게 가도 물론 이웃하지 않게가 맞겠지만 남, 여 이렇게 해도 여자끼리 이웃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교대로 배열하는 것을 갖다가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당연히 얘가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와요. 알겠죠? 많이 나올 거고, 뭐 이웃하도록 배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열해 볼 거고, 남자 4명, 그다음에 여자 3명이 있어.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 여자끼리 이웃하도록 있겠지. 아마 요거는 기억이 날 거야. 보통 특정한 것끼리 이웃하게 배열해라 라고 하면 우리 뭐하니?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문다. 묶어서 하나로. 그러니까 남자가 분명 하나, 둘, 셋, 넷 있을 거고, 여자 하나, 여자 둘, 여자 셋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지. 그럼 이제 덩어리를 총 몇 개로 보는 거야? 5개로 보는 거야. 맞아? 그럼 이제 이 5개를 갖다가 우리가 무작 위로 배열을 하면은 적어도 얘네 셋이는 계속 뭉쳐서 다니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이 5개의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5팩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안에서, 이 덩어리 안에서 얘네들끼리의 배열이 남았잖아. 그 배열을 마지막까지 해줘야 돼. 3명이니까 그냥 뭐야? 3팩일 거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곱하는 거다. 그치?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이게 아마 제일 많이 기억나는 과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많이 했던 작업이니까. 두 번째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나 글씨 왜 이러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야. 요건 어떻게 배열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굿. 뭔가 특정한 것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한 것들을 빼놓고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합니다. 남자를 먼저 배열한다는 거겠지?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를 일단 일렬로 배열할 거고, 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일단은 4팩토리얼일 거야. 맞지? 그리고 여자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이제 배열을 하는데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남자들 사이사이에다 껴넣으면은 그들끼리 이웃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 몇 개 있어? 5자리에 여자 3명이랑 자리를 하나씩 매칭시키는 과정이지. 그치? 5개랑 3개를 1대1 매칭하는 거니까 여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5개와 3개를 매칭하는 방법.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맞아? 그래서 여자들끼리 특정한 것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들어가 있으면은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껴넣는 방법을 취한다. 물론 이 방법 말고 훨씬 더 포괄적인 방법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건 조합 가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조합 가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교대로 배열이 있을 건데 교대로 배열. 교대로 배열. 이거는 이제 여자 3명하고 남자 4명을 갖다가 교대로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게 진짜 경우의 수가 1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분류를 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지. 남자가 지금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교대로 배열하려면 지금은 남자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시작할 수밖에 없어. 남녀, 남. 이렇게 해야지만 교대로 쓸 수 있지. 여자로 시작해서는 교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자리가 총 몇 개야? 7개지. 7개. 근데 무조건 남자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7번째에 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남자를 먼저 배열하는 방법을 갖다 취한다고 한다면 결국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와 4개의 자리와 남자 4명을 1대1 매칭시키는 작업이지. 남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4팩이 들어갈 거고 여자도 정해진 3개의 자리와 여자 3명이 1대1 매칭하는 과정이니까 3팩이라고 써주시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곱해줌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제 네 번째 교대로 배열. 왜 이래 오늘 글씨가. 내가 한글을 못 써. 배열 하는 방법인데 남자가 3명에 여자도 3명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 이때는 약간 달라지지. 이때는 약간 상황이 달라지는 게 남자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자로 시작할 수도 있어. 그치? 남자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남, 여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랑 여, 남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위의 경우의 수랑 아래 경우의 수가 대칭성이지. 어차피 같을 거기 때문에 위에 것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2배 하면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 위에 있는 건 뭐 남자를 먼저 안 치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 3팩이겠지. 괜찮아? 여자를 안 치는 방법이 3팩이겠지. 그리고 곱하기 몇 배 한다고? 2배 한다. 이래. 됐습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대가리에 박힌 채로 확통에 진입을 하셔야지 거기 가서 이유 타니 안 하니를 갖다가 봤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 남자끼리 이웃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남자끼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남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쓰든지. 그렇죠. 남자는 뭐 이웃해도 되고 뭐 이웃하지 않아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괜찮니? 해봐봐. 5번째 쓸 공간이 없네. 5번째 여기다 한번 써볼게. 이게 약간 비슷한 번외 과정이긴 한데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 되게 다른 문제처럼 보이나 봐. 의자가 있대.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있다고 치자잉? 7개. 좀 8개. 8개. 여기에다가 A랑 B랑 C 3명을 갖다가 좀 앉히고 싶은데 얘들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래. 어쨌든 약간 비슷한 맥락의 문제인 건 알겠냐? 저 두 번째 거랑 뭔가 이웃하지 않는다며. 뭔가 이웃하지 않는데.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걸 셀 때 6 안으로 구별이 될 수 있는 것만 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배열을 갖다가 해놓은 상태에서 잠깐 뒤돌고 배열을 바꿔놨는데 다시 봤는데 구별을 못하겠어. 이러면 두 가지가 아닌 거야. 한 가지로 취급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봐. 분명 A, B, C는 이 의자의 어딘가에 앉을 건데 물론 가정 조건의 문제에 대놓고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이 의자는 모두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다 똑같은 모양. 그럼 어딘가에 A, B, C는 일단 앉혀 있는 상태로 이 의자 8개를 배열하면 되지 않겠냐? 괜찮지? 근데 이렇게 3개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나머지를 뭐 해야 된다? 그치?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에다 얘네들을 껴야 된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콜? 그 이 의자들을 먼저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6가지. 의자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5개가 있어요? 어?
의미가 그치, 없다고. 구별이 안 된다고. 의자 두 개를 이렇게 바꿔도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의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야. 의자끼리 구분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몰라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치. 얘가 됐어?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요 세 놈을 껴넣으면 되는데 사이사이 자리가 몇 개 있어? 6개가 있겠지. 이때는 의자가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서로 다른 세 명을 이렇게 넣느냐 이렇게 넣느냐가 분명 다르게 취급이 되잖아. 구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주황색 자리는 모두 다 다른 자리야. 그러니까 오케이. 다른 자리고 그 6개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세 놈을 1대1 매칭시키는 작업이니까 방법의 수가 몇 가지겠어? 6P, 3 이렇게 들어가겠지. 따라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경우의 수의 대원칙은 일단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면 똑같은 거 취급합니다. 2번 세지 않아요? 알겠냐? 이게 이제 경우의 수 확통 들어가면 첫 번째 단원에서 원순열이라고 하는 걸 배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배열을 원탁에다가 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원을 갖다 그려놓고 여기다가 A를 갖다 놓고 B를 갖다 놓고 이렇게 C를 갖다 놓잖아. 이제 문제가 드는 게 뭐냐면 얘를 갖다 돌리면은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될 때가 온다고. 그때는 이제 이런 배제되는 상황을 갖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이 의자라고 하는 걸 배열할 때에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현재 시간 7시 13분이고 맨 마지막 유형 7번을 갖다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은 일단 진도 수업은 마치도록 할 거예요. 확률과 통계는요, 그 개념을 갖다가 대상으로 정리해놓고 너네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그 개념을 딱 떠올렸을 때 남들한테 그 개념에 관한 예시를 하나 던질 수 있으면 돼요. 제일 좋거든요, 그게. 그 개념에 관한 예시를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다. 유형 7번에 특정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가 좀 이렇게 필기를 좀 해놔. 전체를 보는 눈.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행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안 내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를 물어보잖아. 그때 뭐 예를 들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때 이제 사건이 하나가 나와. 전체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다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이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2개로 나눌 수가 있어. 전체 사건을. 짝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야? 홀수가 나오거나야. 정확하게 말하면 짝수가 나오거나 짝수가 아닌 수가 나오거나야. 이거 2개를 더하면 뭐가 돼? 항상 전체가 돼. 그치? 내가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갖다가 셀 때 가장 쉽게 세는 방법은 뭐 이런 거지. 대머리인 사람과 대머리가 아닌 사람을 다 세서 더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봐봐. 야,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셀 때 전체가 뭐야?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지. 맞아? 내가 이거를 하나의 사건을 갖다 규정할 거야. 예를 들어 현재 이 시각 앉아 있는 사람이 있겠지. 앉아 있는 사람을 다 세.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것도 이제 기준이 있는 거야. 요거는 뭐야? 자, 이렇게 세면 돼. 봐봐. 이것도 괜찮아. 너네들이 지금 제기하는 것도 다 괜찮아.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앉아 있는 사람하고 앉아 있지 않은 사람을 다 더하면 돼. 앉아 있지 않다는 게 서 있다는 건 아니잖아.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잖아. 사건 A 하나를 갖다 정하면 A와 A가 아닌 걸 다 더하면 전체가 된다고. 여기까지 콜? 괜찮아?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건
얘가 있으면 경우의 수를 풀 때 판단이 가능해져. 내가 조금 더 적게 셀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효율에 관한 얘기야. 효율에 관한 얘기고, 보통 이제 이 얘기는 내가 여사건이라고 하는 걸 다룰 때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 여사건. 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 분? 여사건이 뭐야? 사건이 있고 그거 제외한 사건. 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내가 이 반 안에서, 안경을 쓴 사람을 찾고 싶은 거야. 안경을 쓴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고 싶은 거야. 근데 안경 쓴 사람이 존나 많아. 그래가지고 안경 쓴 사람 다 세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경을 안 쓴 사람이 한 3사람밖에 없는 거지. 그럼 전체를 알고 있을 때 안경 안 쓴 사람을 세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이 구별된다고. 다시 안경을 쓴 사람을 세고 싶어. 근데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세기가 쉬워. 그럼 이걸 세야 되는 게 맞잖아. 이러려면, 이걸 구별해내려면 전체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알겠지? 봐. 1067번 문제인데, 뭐 이 문제는 사실 그냥 본 사건을 세는 게 나아.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할 때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내가 이거 맨날 물어볼 때마다 혹시 모음 자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 설마. 있었어. 난 이거 매년 있었거든? 이번엔 없네. A, B, C, D, E, F. 일렬로 배열하는데 당연히 자리가 몇 개 필요하겠어? 6개가 필요할 거고. 우리 모음만 동그라미 쳐볼까? 모음. A랑 E. 맞아? 이게 2개가 있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여기에 자음과 여기가 자음이 오는 경우야. 맞아? 그럼 자음이 지금 몇 개 있어? 4개가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센다고 치면은 여기에다가 자음을 먼저 배열하면 되잖아. 자리가 몇 개야? 내가 지금 선택한 게 2개지. 그리고 자음 몇 개야? 4개지. 뭐 하는 거야? 1대1 매칭이지. 그럼 몇 가지겠어? 4P가 됐는데 사건이 아직 안 끝났지? 그지? 분명 여기까지 다 배열을 맞춰야지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자음 2개 썼으니까 나머지 4개의 문자 있고 4개의 자리에다 배열하면 되니까 4팩으로 돌리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 괜찮아? 근데 이런 문제에서 너네들 이런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그러니까 보통 너네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적어도라는 말을 보면 항상 뭘 해라? 여사건을 생각해라.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적어도가 들어갔을 때가 항상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냥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전체를 보아하니 그 기준을 다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한쪽 끝에 두고 있잖아. 그 기준이 자음 모음이잖아. 그럼 이 끝을 기준으로 내가 전체를 갖다 계산해 본다고 치면 끝에가 자음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있어? 그 자음 모음이 있을 거고, 모음 자음도 있을 거고, 모음 모음도 있겠지. 이 4가지 경우를 다 더하면 전체가 되는 거지. 맞아? 내가 지금 세려고 하는 대상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니까 뭐야? 이거랑 이거를 세고 싶은 거잖아. 전체 중에서 난 이거 3개를 세고 싶은데 이렇게 구해놓고 이거 3개를 세는 애는 약간 정신 나간 새끼지, 그지? 맨 밑에 얘가 있잖아. 얘 하나만 세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전체가 매우 세기가 쉬우니까. 이해했어? 이게 여사건이다. 내가 세려고 하는 대상, 이 사건을 갖다 내가 앞으로 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내가 세는 것에 반대가 되는 사건을 갖다가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뭐 이런 경우에서는 분명 여사건을 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 뭐 전체 경우의 수는 A, B, C, D, E, F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일 거 아니야. 몇 가지겠어? 6팩 이렇게 들어갈 거고, 빼기. 여사건에 해당되는 건 모음을 이제 배열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치? 모음이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두 자리에다 집어넣는 게 2팩일 거고, 그치? 나머지는 뭐야? 4팩이겠지. 이렇게 해서 배열시켜주면 되겠지.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특히 배열을 할 때 자음 모음으로 놔두는 문제가 사실 요즘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때 전체를 보는 눈을 갖다가 계속 연습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되었니? 되었고. 유형 8번으로 잠깐 오셔가지고 185페이지를 펴보세요. 전부 다 X 치세요. 유형 8번은 싹 X표 치세요. 여기 푸는 거 아닙니다. 됐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다. 나머지는 너네들이 이제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오시면 될 거고, 다음 시간 숙제는 1091번까지가 숙제가 돼요. 1091번까지. 오케이?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 일단 복습하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 저번 시간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풀어오신 숙제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